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64,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고, 지금은 노후 설계 상담을 하며, 어쩌면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손에 잡히는 현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70대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최소 현금, 월 생활비 곱하기 24개월, 그리고 응급 의료비 1천만 원. 즉, 한 달 생활비가 180만 원이라면 총 5,320만 원은 통장에 있어야 노후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현금 5천만 원이요? 너무 큰 돈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는 늘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집은 필요할 때 바로 현금이 되어주지 않아요. 지난주 토요일 새벽 2시 강동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73세 윤정철 님이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텐트 시술, 지금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상 비용은 850만 원 정도 됩니다. 윤 선생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단순했어요. 우리 집이 13억인데 850만 원쯤이야 문제없지. 그런데 잠시 후 옆에서 딸이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통장에 130만 원밖에 없어요. 카드도 한도 초과래요. 그 순간의 참담함을 윤 선생님은 잊을 수 없습니다. 13억 아파트 주인이 병원비 850만 원 때문에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야 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30년 동안 은행에서 수많은 고객님을 만났지만 그날 깨달았습니다. 집값은 종이 위의 숫자일 뿐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손에 잡히는 현금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설마 내가 저렇게 되겠어?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70대 통장에 최소 얼마가 있어야 안심인지. 둘째, 60대부터 준비할 현실적인 현금 흐름 전략 세 가지. 셋째, 내일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주 플랜. 오늘 이야기는 단지 숫자보다 우리 삶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세대로서 조금 먼저 걷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경험을 솔직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 삶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본격적으로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1장. 우리가 놓친 현실들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손주의 입학 선물을 못 보낸 할아버지.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오래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71세 최철희 님도 그중 한 분이에요. 지난 봄, 최 선생님은 아침에 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이번에 준우가 초등학교 입학해요. 그래, 벌써 그렇게 컸구나. 너도 이제 학부모가 되었어. 축하한다. 전화를 끊자마자 최 선생님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입학 선물로 20만 원이면 되겠지. 책가방값 15만 원, 용돈으로 5만 원. 스스로 생각해둔 금액이었죠. 금액을 입력하고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메시지. 잔액 부족으로 이체가 불가합니다. 어제 국민연금 들어왔잖아. 통장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잔고는 7만 3천 원. 평생 모은 7억짜리 집이 있는데 손주에게 20만 원을 보내지 못하는 현실. 최 선생님은 그날 밤 베란다에 서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집은 7억인데 나는 왜 이 나이에도 이렇게 돈에 쫓기며 살까? 최 선생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 교육,
부모님 병원비, 경조사까지 본인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손주 용돈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으신가요? 설마 나라고 그럴까 싶지만 지금 제 상담 고객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상황에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예금, 이자의 착각과 함정. 다음은 부천원 미구의 73세 김정수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제 상담실에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직금도 넣어뒀고 집도 있으니까 노후는 편할 줄 알았어요. 김 선생님은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1억 원짜리 예금을 믿고 계셨습니다. 나 정도면 중산층이지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금에서 나오는 월 이자는 고작 18만 원. 세금 떼고 나면 커피값 정도 남는 수준이었어요. 한 달 생활비는 180만 원. 국민연금, 예금, 이자 합쳐도 100만 원 남짓. 부족한 80만 원은 결국 예금을 깨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로 퇴직 8년 차. 1억 원 예금은 어느새 5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팔면 뭐해요?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요? 집은 있는데 통장은 텅텅 비어가는 현실. 김 선생님 눈에선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이분을 상담하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값이 높아도 현금이 없으면 노후는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병원비 앞에서 무너진 노후. 세 번째는 성북구의 75세 박남수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3년 전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그 뒤로는 혼자서 시세 12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으니 노후는 걱정 없으시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90만 원. 실제 손에 남는 현금은 5만 원 남짓. 매달 관리비 35만 원. 재산세 분납 30만 원. 거기에 아파트 대출 이자까지 매달 20만 원씩. 숨만 쉬어도 85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려고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더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순간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었어요. 뇌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응급시술까지 해서 당장 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박 여사님은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고는 83만 원. 아들은 해외에 있고 딸은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황. 다행히 병원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응급의료비 대출을 받아 처리할 수 있었죠. 박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12억짜리 집이 있어도 300만 원 병원비 때문에 무너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예외일까요? 세월이 흘러 10년 후 갑자기 300만 원, 500만 원 의료비가 필요할 때 당장 꺼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41.3%가 매달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10가구 중 4가구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65세 이상 가구의 현금 보유율은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올랐을지 모르지만 통장은 점점 비어가고 있는 게 우리 눈앞에 닥쳐올 현실입니다. 2장. 내 노후를 지키는 현실적인 3가지 전략. 여러분,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서 들으셨던 3분의 사례, 다들 기억하시죠? 손주 용돈 20만 원을 못 보냈던 최철희님, 1억 원 예금이 8년 만에 사라진 김정수님, 그리고 12억짜리 집을 갖고도 300만 원 병원비 때문에 무너진 박남수님.
저는 이분들과 상담을 마친 뒤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노후는 집값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금이 지켜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실제 상담할 때 가장 많이 권하는 세 가지 전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손에 잡히는 현금부터 확보하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과거에는 집값이 오르면 괜찮겠지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후에는 급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돈이 생명줄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높아도 의료비 한 번, 큰 사고 한 번이면 노후는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현금 얼마나 있어야 안심일까요?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 평균 생활비 곱하기 24개월, 그리고 의료비 비상금 1,000만 원. 예를 들어 한 달에 180만 원을 쓰신다면 180만 곱하기 24개월은 4,320만 원. 여기에 병원비 같은 긴급 상황을 대비해 1,000만 원을 더해 총 5,320만 원 정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현금으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집을 팔거나 빚을 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5천만 원이나요? 하고 놀라시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응급실 한 번이면 500만 원, 800만 원이 순식간에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노후 대비 비상금 전용 통장, 이렇게 만드세요. 현금 확보를 위한 첫걸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상금 전용 통장 하나를 만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생활비 통장과 분리하세요. 왜냐고요? 한 통장에 생활비와 비상금을 같이 넣어두면 결국 그 돈까지 쓰게 됩니다. 비상용 통장의 경우 체크카드는 만들지 않거나 발급하더라도 지갑에 넣지 마세요. 이 통장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심리적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윤정철님 기억나시죠? 13억짜리 집을 가지고도 응급실에서 850만 원 시술비를 마련하지 못했던 그분. 비상금 통장 하나만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당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현금성 자산, 이렇게 나눠두세요.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노후에 필요한 현금성 자산을 어디에, 얼마나 나눠서 넣을지 고민해야 하죠. 저는 자산관리 상담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0% 정도는 보통 예금이나 정기 예금에 넣으세요. 이건 가장 안전하고 예금자 보호제도 덕분에 5천만 원까지 보장되거든요. 금리는 낮지만 안정성이 최고예요. 기간은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로 나눠 사다리식으로 두면 6개월마다 일부 현금이 돌아와 급할 때 대응하기 좋습니다. 30%는 CMA,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넣어두는 것도 좋아요. 증권사에서 만드는 이 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고 필요할 때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가 안 되니까 5천만 원 이상은 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나머지 20%는 MMF, 머니마켓 펀드를 추천드려요. 단기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서 예금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요. 하지만 원금 보장은 안 되니까 전체 금액 중 20% 정도만 넣는 걸 권해요. 그런데 5천만 원을 언제 다 모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큰 돈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50만 원을 비상금 통장에 넣는 그 순간, 이 돈은 내 노후를 위한 안전망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순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전략, 집을 지키면서 현금을 만드는 법. 집을 팔아야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을 지키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주택연금으로 집을 월급 통장으로 바꾸기. 가장 먼저 이야기 드릴 건 주택연금이에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서울 시세 5억짜리 아파트라면 매달 약 17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250만 원 내외로 안정적인 생활비 구조가 가능해지죠. 다만 모든 분께 적합하지는 않아요. 상속 계획, 집값 전망, 이사 계획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 잠깐 주택연금을 고려해야 할 분과 피해야 될 분을 구분해 드릴게요. 먼저 주택연금을 고려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상속할 자녀가 없으신 분들, 어차피 남은 재산이 국가로 가는데 알뜰하게 다 쓰고 가시는 게 현명하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처럼 앞으로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곳이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해요. 다른 소득이 부족해서 매달 일정한 현금이 절실한 분들, 그리고 2억 미만 집에 사시면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우대형으로 20%더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주택연금을 피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에 사시는 분, 서울 강남이나 분당 같은 곳 말이에요. 이미 노후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 자녀에게 집을 꼭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 특히 향후 이사를 고려 중인 분들,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 불가합니다. 향후 70대, 80대를 한번 내다보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주택연금은 무조건 하시는 것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입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둘째, 다운사이징으로 현금 숨통 트기.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다운사이징이에요. 예를 들어 6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3억 전세로 이사를 하면 남은 3억 원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처음엔 집을 줄이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 하시지만 상담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아진 건 집뿐이고 마음은 넓어지고 편안함은 훨씬 커졌다고. 실제로 매달 대출 이자와 관리비, 세금 부담까지 줄어 오히려 생활이 여유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소규모 임대로 현금 흐름 추가하기. 집에 빈 방이 있나요? 그 방을 월세로 내놓거나 주차 공간을 단기 임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운사이징과 함께 작은 평수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하나 구매하셔서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월 50에서 100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전략, 내 힘으로 만드는 작은 소득. 마지막으로 작은 소득 한 줄기를 만드는 겁니다. 65세 이후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편견이에요. 박남수님 기억나시죠? 12억짜리 집에 살았지만 300만 원 입원비를 마련하지 못했던 분. 그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한 달 30만 원. 작은 소득 한 줄기만 만드세요. 사실 시니어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아요. 65세 이후 가능한 소득 아이디어들입니다. 첫째, 평생의 경험을 돈으로 바꾸기. 평생 해오신 솜씨가 있다면 지역 문화센터 강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요리, 원예, 바둑, 서예 같은 취미를 주 2회 강의로 연결하면 한 달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체력에 맞는 소득 아이템. 아직 체력이 괜찮다면 아파트 경비나 관리 도우미도 방법이에요. 월 150만에서 180만 원 정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죠. 시간을 조금만 투자할 수 있다면 택배 분류 도우미 같은 일도 있어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도 많고 월 50만에서 7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온라인 강의도 많이들 하세요. 60대 분들 중에도 평생의 경험을 활용해 작은 강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고 월 50만에서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분도 있어요. 셋째, 정부 지원제도 활용하기. 고령자 재취업지원센터에서 무료로 교육과 일자리 연결을 해줍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거의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각 지자체의 시니어 일자리 포털에서 동네 단기 일자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LH 시니어 임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공공임대와 연계한 소득 모델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욕심내지 않는 것이에요.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가 핵심이에요. 3장. 변화를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 상담을 할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미루신다는 것이었죠. 이 나이에 뭘 새로 해요? 이제 시작해도 늦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만난 분들 중엔 두려움을 이겨내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딘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실제로 이 전략들을 실천해 노후를 바꾼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최철희님의 비상금 통장. 손주 입학 축하금 20만 원을 보내지 못해 한밤중 베란다에서 눈물을 훔치셨던 분 기억하시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신 최 선생님은 다음 날 바로 은행으로 가셨습니다. 비상금 전용 통장을 하나 열었어요. 처음엔 10만 원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 후로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생활비를 조금씩 아껴서 비상금 통장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통장에는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손주에게 새 책가방을 사서 직접 건네며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해요. 내가 할아버지 노릇을 다시 시작한 기분이에요. 비상금 통장이라는 안전망이 생긴 순간 최 선생님의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세요. 내 통장에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줄 몰랐어요. 두 번째 이야기, 김정수님의 집을 지키는 연금. 김정수님은 처음 상담 때 늘 굳은 표정이셨어요. 5억짜리 아파트와 1억 원 예금이 있었지만 현금 흐름은 바닥이었죠. 저는 김 선생님께 주택연금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 눈치가 보인다며 거절하셨죠. 하지만 2달 동안 여러 차례 상담하면서 주택연금의 장단점, 세금 문제, 상속 구조까지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큰 결심을 하셨어요.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겁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월급날 기다리던 젊은 시절 기분이네요. 지금 김 선생님은 주택연금으로 매달 170만 원, 국민연금에서 90만 원을 받아 월 260만 원의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셨어요. 예전엔 밤마다 통장 잔고 걱정하다 잠을 설쳤어요. 근데 이제는 손주 학원비도 도와줄 수 있고 병원비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해요. 집은 그대로 지키고 매달 현금 흐름을 확보한 것. 그게 김 선생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박남수님의 작은 소득 한 줄기. 박남수님은 12억짜리 아파트에 사셨지만 300만 원 입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응급의료비 대출까지 받으셨던 분이에요. 저는 상담에서 말씀드렸죠.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작은 소득 한 줄기만 만드세요. 처음엔 자신 없어 하셨지만 용기를 내셨습니다. 지역 복지관 원예 강사 과정을 수강하셨어요. 평생 취미였던 식물 키우기를 이제는 강사로서 나누는 일로 바꾸신 거죠.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는 수강생이 3명뿐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주 2회 매번 10명씩 강좌가 꽉 찹니다. 매달 6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어요. 예전엔 병원비 때문에 눈치 보고 빚지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제 힘으로 벌어 약값도 내고 손주 용돈도 줄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쓸모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 분 모두 처음엔 두려우셨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건 아닐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해도 되나? 하지만 결국 작은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비상금 통장, 주택연금, 작은 소득 한 줄기.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그분들의 표정을 바꾸고 통장 잔고를 바꾸고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노후는 더 이상 준비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4장. 현금 흐름을 만드는 한 달 실천 루틴.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조금 많았죠?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핵심만 한 달 루틴으로 간결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나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걱정 마세요. 작게, 천천히, 단순하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1주차, 내 통장 들여다보기. 지난 3개월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꺼내보세요. 생활비, 관리비, 의료비, 경조사비. 이 네 가지로만 간단히 나눠보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병을 고치려면 먼저 진단부터 하듯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게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에요. 혹시 두려우신가요? 괜찮아요. 결과가 어떻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순간 준비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2주차 비상금 통장 만들기. 다음으로 비상금 전용 통장부터 하나 만드세요. 처음엔 20만 원, 30만 원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체크카드는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해도 지갑에 넣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어야 필요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통장을 만드는 행동 자체입니다. 저희 상담 고객 중 최철희님 기억하시죠? 비상금 통장을 열고 첫 10만 원을 넣은 순간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어요. 3주차, 집을 활용한 현금 흐름 준비. 주택연금 무료 상담 1688-8114에 전화하셔서 예약해 보세요. 다운사이징, 빈 방이나 주차 임대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당장 집을 내놓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하라는 게 아닙니다. 집을 활용할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체크해 두시면 막상 필요할 때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4주차, 작은 소득 한 줄기 만들기. 평생 해오신 솜씨, 취미, 경험을 소득으로 연결해 보세요. 복지관 강좌, 아파트 경비, 앉아서 하는 택배 정리, 온라인 특강. 한 달에 30만 원만 벌어도 병원비, 손주 용돈, 여행비까지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작은 소득 한 줄기만 있어도 내 힘으로 버는 돈이라는 자존감이 우리를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혹시 지금 통장에 돈이 많지 않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그동안 걸어오신 세월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세요. 그 어렵던 시절 한 푼 두 푼 모아 어렵게 집을 장만하셨고 자녀들 교육비를 위해 본인 것은 아끼고 또 아끼셨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위해 저축을 털기도 하셨고 경조사가 있으면 마음 한켠이 부담스러워도 끝까지 정성을 다하셨어요. 가족을 위해, 삶을 위해. 그게 바로 최선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을 위한 준비는 뒤로 미루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 그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마음에 담아가셔도 좋습니다. 집값은 그냥 숫자일 뿐, 진짜 우리를 지켜주는 건 손에 잡히는 현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60대든 70대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경험도 쌓였고, 시간적 여유도 생겼고,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서 딱 하나만 해보세요. 은행 앱을 켜고 비상금 통장을 하나 열어보는 겁니다. 주택연금 무료 상담 번호 1688-8114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는 겁니다. 아니면 이번 주말 동네 복지관 일자리 게시판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년 뒤 여러분의 표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저도 6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씩 여러분의 속도대로 천천히 해나가시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남은 인생은 돈 걱정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먼저 챙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경험이나 작은 팁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더 평안한 내일,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같은 길을 걸으며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